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후회는 바로 진작 알았는데 그때 왜 못했을까라는 후회랍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그 장사를 시작했더라면 벌써 돈을 엄청 벌어들였을 텐데, 내가 그녀에게 청혼만 했더라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와 같은 후회입니다. 이제 9월도 반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올 한 해도 정리해야 할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 가운데 아직 실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빨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닿을 수 없고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 공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확히 행동한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에도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보령 지역 농민들이 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가뭄으로 물을 공급받는 담수호의 염도가 높아져 피해가 크다는 건데 실태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세종시 등 전국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조건을 놓고 분쟁이 심각합니다. 조기 분양 절차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직장을 잡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통근버스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근버스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기사들의 높은 퇴사율과 낮은 숙련도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총 22명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일제강점기 송진 채취 피해를 입은 소나무 분포 지도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들 노송을 미래 세대를 위한 산교육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와 축구팀이 기대 이하인 가운데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실업축구팀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전 코레일 축구팀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한국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FA컵 4강에 올라 내일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벼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수확의 기쁨에 설레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고요. 네, 보령 남포관척지 농민들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바다를 막아 만든 담수호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이 담수호를 농업용수로 쓰다가 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희 취재팀이 찾은 남포관척지에서는 시기상 빽빽해야 할 벼가 듬성듬성하고 이삭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키보다 작고 쭉정이만 달린 벼가 태반이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인근 부사저수지에 물을 쓴 모내기 직후부터 활착이 안 되고 생육이 크게 저조하더니 태풍이 지난 뒤부터 잎이 마르고 말라 죽는 벼가 속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 농민들이 담수호 물로 농사를 지은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닐 텐데 왜 올해 유독 염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네, 농민들은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담수호의 염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보령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556mm에 그쳤고 보령댐도 가뭄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뭄으로 담수 염도가 영농 한계치인 2800ppm을 훌쩍 넘겨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많게는 300헥타르에서 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이 서해안 논에서 이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세종시 등 전국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조건을 놓고 분쟁이 심각한데 조기 분양 절차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먼저 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빌린 무주택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뒤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인데요. 이 분양 조건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세종의 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도 조기 분양 전환 시점이 되면서 임대사업권을 넘겨받은 부동산업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업체에서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딸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불법 전대를 의심하며 분양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결국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습니다. 예, 이 분양 자격을 두고 전국에서 잇따르는 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 판단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재판부는 A씨가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과금이 적게 나왔다거나 보름 정도 집을 비웠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다른 입주자 10여 명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 500여 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적격 통보를 받아 150여 건의 소송이 얽힌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공공임대아파트의 거주 요건에 대해 판단 기준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임차인 본인과 세대원의 정상적인 거주 형태가 인정되면 가족 거주와 상관없이 적격으로 판단한 겁니다. 예, 이번 판결이 비슷한 사례로 분쟁 중인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는군요. 다음 소식 들어보죠.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와 축구팀이 기대 이하인 가운데 이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실업 축구팀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대전 코레일 축구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가릴 것 없이 한국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FA컵 4강에 올라 내일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전 코레일의 돌풍은 32강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 K리그 1 선두인 울산 현대를 만나 후반 8분과 15분 연속골에 2대0으로 승리하며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16강과 8강에서 서울 이랜드와 강원FC를 모두 2대0으로 제압하고 14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내친 김에 2005년 울산 현대 미포조선이 세운 실업축구팀 역대 최고 성적 준우승을 뛰어넘어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실업축구팀이 프로축구팀을 제치고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경기 결과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준결승 상대인 K리그1 상주 상무의 객관적인 전력은 열세입니다. 하지만 실업축구 리그에서 최근 4연승을 기록하는 등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 있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FA컵 준결승전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다음 달 2일 상주에서 열리는 2차전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승 진출팀이 결정되는데요. 지역 대표 스포츠구단 한화이글스와 대전시티즌이 부진에 빠진 가운데 대전 코레일의 거침없는 도전에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응원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는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시민총회를 열고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을 최종 결정합니다.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 100%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를 제작해 판매합니다. 100%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활용한 것으로 오늘부터 금산 추북깻잎을 비롯한 매운 고추, 오이맛 고추, 공심채 등 4종의 농산물에 해당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홍성군은 독감에 취약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제2회 혁신성장 투어 대중소기업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7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며 삼성, LG, SK 등 대기업 78개사가 직접 참여합니다. 참가 신청은 20일 오후 4시까지 제2회 혁신성장 투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생생 인터뷰에서는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이장우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죠? 글쎄, 잘 보냈다고 할 수는 없네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네. 지금 국민들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썩 좋은 명절은 못했습니다. 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예. 사실 이 추석이었죠, 참. 설이 아니고. 이 추석 때는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세대, 계층을 초월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명절인데, 네. 그래서 이젠 이 명절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들은 명절 민심은요. 네. 현 정권하고 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로 이 분노가 너무 치솟아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이 거칠은 표현으로 참 너무 많이 말씀하셨고요. 예. 한편으로는 저희 자유한국당에도 더 강력하게 현 정권의 독점을 막아달라. 더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고요. 예. 한편으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민생 현장에서의 고통이 너무 크고요. 청년부터 30대, 40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정말로 거칠게 현 정권에 대해서 정말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라고 보고요. 네. 이런 민심 국민들을 이기려고 하는 현 정권과 이 민주당에 반드시 국민들의 철퇴가 내려지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휴 직전에 이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있었고 또 대법원에서는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죠? 글쎄 안희정 전 지사 얘기는 오늘 별로 들은 적은 없고요. 네. 단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네.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불러온 청년부터 한 50대까지 어떤 고용 현황 네.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지금 최악의 상황 또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에도 불구하고 네.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무능한 정부가 나라 국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으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네.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죄송스러운데 정말로 이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국가 운영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충청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혁신도시 문제가 큰 이슈죠. 그 지역 청년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역 여론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충청권에도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지금 대전 충남만 없어가지고 네. 지역 청년들이 우선 채용 30%를 할 수 있는 것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네. 타 지역 청년들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현재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에 넘어간 상황인데요. 네. 이 문제는 우리 충청권의 젊은이들을 지역의 좋은 인재를 지역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충청권의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명절이 끝났는데 네. 여야 정치권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충청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충청권에 대한 홀대를 떠나서 이제 완전 패싱 상태입니다. 장관 한 명 제대로 된 충청권 출신이 없고요. 네. 대전 출신은 뭐 아예 찾아올 수 없고 공기업 사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정권이 이 충청권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좀 참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저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해결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 넘기면 안 되겠죠. 네. 예. 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도 이제 충청권의 현안인데 이 얘기들도 이제 연휴 기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 세종시 분원은 표현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세종시 의사당, 국회의사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다 옮겨놔 놓고 국회는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 국장급 이상 공직자는 거의 서울에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비효율적인 요소가 너무 크고 또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공직자 사무관급 이상이 대부분 국회로 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종시에 집만 사고 살지는 않는 이런 경우가 많고 주말에는 다 서울로 오는 이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네. 세종시 국회의사당은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다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 단계로 국회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분원이 아니고 네.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걸 다시 설립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들은 요즘 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가 큰 문제라는 그런 얘기죠. 그 민생 경제와 일자리 상황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 이 부분에 관한 민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최근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했던데 네. 어르신들 27만 원 월 받는 일자리를 대폭 국민 세금으로 늘려가지고 30, 40대 일자리를 줄은 걸 좀 막아서 통계를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부터 40대, 50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지금 커피숍, 편의점, 식당에 있는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해고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지금 고통스럽고요. 네.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4대 보험 다 올랐죠. 물가는 상승하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아집으로 국민들을 이기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전은 이 소비도시이자 실질적으로 대기업 하나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고 네. 우리 대전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한 7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었을 텐데 유권자들이 정치권에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나요? 정치에 대한 국민들 부치는 뭐 여야를 떠나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네. 현재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국정 운영 형태가 외교, 안보, 경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능한 정부냐 아니면 정말로 비전이 없는 정부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고요. 네. 현재 더 이상 만약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총선만큼은 반드시 이 정권과 민주당의 국민들의 심판이 따르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더 이상 이 정권에게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국민들 앞에 있는데요. 예. 내년 선거야말로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주권을 행사해서 현 정권에게 철퇴를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밖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죠? 지역 현안은 대전 경제가 유독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이 생산시설이 그렇게 넉넉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 경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이제 혁신 도시 문제, 또 한편으로는 대전역에 있는 투자 유치 문제, 또 도시 재생, 또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말씀을 하셨고요. 예. 대전시장을 포함한 대전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대전시의 어떤 균형 발전 그리고 청년들의 먹고 살 거리 문제, 기업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좀 더해서 대전의 미래를 열지 않으면 지금 세종시나 인근에 있는 충청북도에도 지금 인구가 좀 거꾸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더 공격적인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 정치권이들은 추석 민심을 이제 어떻게 정치 활동에 반영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번 추석 연휴에 들은 민심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시당 위원장을 맡고서요. 네. 우선 저희 시당 자유한국당의 대전시당은 첫째는 대전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늘 절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고요. 네.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갖춰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대전 시민들 속으로 진심으로 정정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 네. 내년 총선에도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에 기회를 주실 거로 보고요. 또 현 정권의 어떤 폭정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내년 선거에 그 표심을 반드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대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함께 다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보기에 그 대전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전시정이 요즘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안 되는 것도 별로 없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공원에 대한 개발 문제 이런 것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요. 네. LNG 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투자 유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답보 상태에 있고요. 이미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식까지 하던데 저는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건 어쨌든 민주당이 대전 시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시장부터 시의원, 구청장들 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지금 대전광역시를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우리가 대전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의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가 주문하다 보면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전 시정을 좀 돕고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 대전시장을 포함한 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네. 대전의 그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강력하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대전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역구가 이제 대전의 원도심이신데 네. 원도심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좀 이 기회에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대전시의 도시는 사실은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네. 동구 지역인데 동구의 큰 현안 사업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정상 궤도로 올라 있고 또 많은 경찰서 문제 아니 식산업센터 문제 또 소재동에 560억 들여서 공원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는데 네. 단지 홍도 과선기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지금 보상 문제로 좀 늦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 남아있는 대전역에 대한 1조 4천억 투자 유치 문제는 대전시하고 철도공사하고 금년 안에는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동구, 중구, 대덕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대전시 전체가 정말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대전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이장우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안심전환대출 첫날 차별 논란 여전이란 제목으로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장애인 콜택시 달아버린 안전의식이란 기사에서 대전 지역 장애인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차량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